좋아요, 구독. 저희 이어서 다음 상담 만나볼 텐데 다음은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네. 궁금하실까요? 아, 로보티즈요. 로보티즈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26,300원에 10%. 26,300원에 10% 비중. 로보티즈가 오늘 종가 기준으로 26,800원입니다. 이 로봇주들 기대감을 갖고 있긴 하잖아요. 저희가 어떻게 좀 대응해 보면 좋을까요? 아, 목표가를 어디까지 잡아야 하고 그래야 네. 되는지 이것이 궁금하고 실적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걱정스러워요. 네네. 예, 같이 봐드릴게요, 시청자님. 네네. 자, 시청자님, 이거는 근데 그 어떤 경위로 사셨을까요? 아, 로봇주가 하나 더 길래 한번 좀 조금 사야겠다 생각해서 산 겁니다. 잘하셨네요. 자, 그런데 왜 로보티즈였을까요? 아, 값이 저한테는 부담이 안 되는 가격이 부담이 안 되셔서. 네. 아, 그렇죠. 가격적으로 이게 26,000원이니까 뭐 네. 그러실 수도 있을 것 같고. 두산 살라다 두산은 너무 비싼 것 같은데 두산이 잘 가네요. 네, 두산 로보틱스는 또 원체 또 급등을 하다 보니까 따라가기 좀 부담스러웠을 것 불안하고. 같기도 하고. 나. 네. 근데 이제 로보티즈 말씀 주신 것처럼 실적 베이스 살펴보면은 뭐 사실 그렇게 막 좋다고 하긴 좀 애매하긴 해요. 근데 네. 두산 로보틱스도 마찬가지로 적자 흐름이 계속 나오고 있긴 한데 이게 다른 것보다도 매출 개선이 잘 나오는지만 보면은 좀 이익 부분이 안 좋아도 괜찮긴 하거든요. 근데 매출 부분에 있어서 작년보단 조금 더 나올 것 같긴 한데 약간 왔다 갔다 불안한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큰 폭의 성장은 조금 안 나오고 있는 게 좀 보이긴 해요. 그래서 사실 이슈로만 움직이는 거지 종목 본연의 가치로 움직인다고 보기에는 좀 애매하거든요. 네. 그래서 혹여나 우선은 이 종목 차트 상황으로 보면 한 번은 튀어 올라갈 것 같긴 해요. 한 번은. 그 한 번의 자리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고 글쎄요. 만약 급등 나오면은 한 3만 원대 정도는 움직임이 예상은 됩니다. 3만 원을 목표로 하시고 대응하시되 그 이상은 개인적으로 안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딱 맞았고요. 만약에 네. 이제 로봇주를 대응을 하신다면은 개인적인 추천드리는 종목은 네네. SPG가 그나마 나을 것 같아요. SK, SPG. SPG, SPG라고요. 예, 예. 로봇 부품 중에 가장 핵심이 되는 부품이 감속기라는 부품인데 네네. 로봇 관절에 들어가는 모터 부품 중에 하나인데 네네. 모터가 무조건 빨리 돌아가잖아요. 네. 감속기는 속도 제어를 하면서 그 모터에 힘을 주는 부품이에요. 힘이 생기게 하는. 그게 감속기인데 네. 필수적인 부품이겠죠. 그래서 SPG가 오히려 실적 걱정이 있으시다면 실적 부분에서의 SPG는 정말 튼튼한 회사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게 낫지 않을까 싶긴 한데 역시나 조정을 이용하셔야 될 거예요. 아, 예, 그래서 그래요? 그거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실적이 불안하다 하시니까 실적 걱정 없는 종목을 말씀드린 거고 이거 선택 사항이고요. 우선은 다시 로보티즈로 가서 한 번의 반등이 나오면은 저는 한 28,000원대부터 해서 3만 원대의 흐름은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 포인트 맞춰서 대응하셔야 되고 이게 두산 로보틱스 움직임 따라서 변동폭이 좀 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두산 로보틱스가 움직임이 조금 제한적인 날은 얘도 힘이 없을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정부의 지능형 로봇에 대한 정책사항 너무나 좋지만 이게 주가가 로보틱스 움직임 따라서 좀 전체 로봇주들이 영향을 받다 보니까 근데 사실 로보티즈는 또 그게 영향 받는 게 폭이 너무 작아요. 좀 아쉽긴 한데 혹시라도 빠질 거에 대한 대비는 해야 되니까 그것만 잡아드릴게요. 네네. 딱히 빠질 것 같지는 않지만 혹여나 25,000원짜리는 좀 조심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네. 네, 그 자리만 아니라면은 아마 상승은 한번 주면서 짧게나마 수익 실현할 수 있는 가격은 올 겁니다. 그래서 저도 그래서 28,000원에서 9,000원 사이만 되면 매도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네네. 가능성이 있는 건지 이제 그게 여쭤보고 싶어요. 충분히 가능성은 있어요. 아, 그래요? 내일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은 감사하죠. 뭐 다음 주에 나올 수도 있긴 하겠지만은 추이상으로는 떨어질 가능성보다 올라갈 가능성이 좀 높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혹여나 그래도 리스크 대응은 해야 되니까 네. 25,000원 이탈할 경우만 조심하시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이어서 다음 상담도 만나볼 텐데 다음은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두산 엘리베이터요. 네, 두산 에너빌리티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14,500원 20%. 14,500원 매수가에 20% 비중 갖고 네. 계신다고 네. 오늘 종가 기준으로 14,610원입니다. 이 종목 저희가 네. 어떻게 대응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왜 힘이 없으세요? 네? 근데 이거 올라갈 건가 모르겠어요, 또. 올라갈 거니까 좀 힘 좀 내보세요. 많이 올라갈 것 같은데. 그래요. 이거 목표가 있으세요? 얼마세요? 목표가? 뭐 18만 원, 18,000원, 2만 원 간다 그래. 18,000원, 2만 원 정도 간다 그래요? 네, 그래요. 18,000원 갈 것 같아요, 저도. 네. 그래. 홀딩 하시면 되는데 회사 뭐 튼튼해요. 뭐 걱정하실 건 없고 요거 가지고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길게 보시면 좋겠는데 아마 단기 대응을 하시려고 사신 것 같은데 바닥에서 잘 사셨어요. 잘 사셨고요. 뭐 실적은 잘 알고 계시죠? 좋아요. 네. 그리고 수급 상황 보면은 외인들이 먼저 선 진입을 했어요. 최근에. 근데 아직 기관들이 진입을 안 하다가 최근에 기관들이 진입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연기금도 같이 진입을 하기 시작했어요. 네. 서서히 다시 기관 자금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주가가 펌핑을 할 겁니다. 외인들 수익 안 보고 있거든요. 못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말씀 주신 것처럼 해서 그 전에 고점에서 내려왔던 저점 자리가 16,000원이고 그다음 18,000원짜리는 가줘야 그나마 이제 그 전에 고점에서 18,000원짜리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한 7번 정도 자리가 나오는데요. 갈 수밖에 없는 자리네요. 무조건 가겠네요. 걱정하지 마시고 18,000원까지 홀딩하세요. 다만 이게 단기 급등 안 나오고요. 연말 아니면 연초까지 보셔야 돼요. 그래야 들어야 되는구나. 네, 18,000원짜리 갈 거고 18,000원짜리 가면 수익률로 따져보자면은 한 30% 가까이 되는 거니까 연초까지 보시고 대응하면 괜찮거든요. 그래서 조금 올라간다고 홀랑 팔지 마시고 좀 버텨보세요. 갈 거니까. 제가 볼 때 조금만 올라가면 정리하실 것 같아가지고 좀 걱정스럽긴 한데 올라갈 거예요. 많이 갈 거니까 이게 올라가는데 수익 그냥 실현할까? 15,000원 넘어가고 15,500원 넘어가 아마 파시려 할 것 같은데 팔지 마시고 그냥 아까 흔들리더라도 그냥 가져가 보세요. 가져가서 연초에 한번 그림 한번 봐보세요. 최소 연말까지는 가져가시는 게 아마 투자에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꼭 홀딩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기운이 절로 나는 상담이었던 것 같습니다. 길게 들고 가 보신다면 말씀하신 그 목표가 18,000원 충분히 노려볼 수 있다라고 하니까 기운 내시고 그때까지 인내하시면서 들고 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도 고민되는 종목 있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빠르게 상담 남겨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전화 02-32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 상담 접수 계속해서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빠르게 남겨보시길 바라겠고요. 우리 전문가님과 소통해보고 싶다 나는 장중에 이런 시황 분석들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 톡방 안으로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김선윤 이름 석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도 가능합니다. 들어오셔서 자세하게 시장 이야기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도 만나볼 텐데 다음은 문자 상담을 남겨주셨고요. 아프리카 TV를 주셨습니다. 매수가가 66,300원에 30% 비중입니다. 오늘 종가 기준으로 64,200원 입니다. 비중 30%인데 최근에 뭐 e스포츠 이야기 개최한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있는데 어떻게 이 종목 매수가 부분까지 반등 여력이 있을까요? 이게 아프리카 TV 보면 뭐 일전에 이슈가 되셨던 트위치 이슈 때문에 뭐 수혜를 볼 수 있다 이런 말도 있었고 이래저래 좀 말이 있긴 했는데 우선은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게 올해 실적이 작년하고도 비슷하지만 재작년하고도 큰 차이는 안 나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의 조금 정체기 상황에서의 상황을 보여주는데요, 실적이. 차트 상황도 보시자면 작년에 이제 9월 말쯤 완전 저점 기준으로 라인 잡혀 있는 자리가 그러니까 한 6만 원대 초반 자리를 기점으로 해서 바닥 확인이 됐어요. 아마 그거 노리시고 대응을 하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잘하셨다 판단을 합니다. 그렇다면 뭡니까? 믿고 기다리셔야 돼요. 다른 거 없어요. 믿고 기다리셔야 됩니다.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그래도 고점을 찍었었던 자리가 우리가 눈에 보이는 자리는 9만 원 돌파 자리. 아마 이 자리일 거예요. 그럼 이 박스권의 자리를 생각하시고 매수 대응을 하셨을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그렇죠? 그러면
최소한 우리가 기본적으로 차트 분석을 하거나 수급 분석을 하거나 할 때 항상 그렇지만 고점 자리에서 바닥을 터치하고서 반등 나올 때 우리는 무슨 얘기를 합니까?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내용. 절반까지는 가더라. 그 절반까지 가격이 한번 올려쳤다가 쫙 깨졌던 자리인 77,000원, 8,000원대 자리는 눈에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근처까지는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죠. 조금 양보를 하더라도 75,000원 정도짜리까지는 갈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그 고민을 하시고 버티셔야죠. 시장이 지금 안 좋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시장은 매우 튼튼하고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연말까지 갈 거예요. 시장의 리스크라 볼 수 있는 거 뭐가 있을까요? 없어요. 유가 갑자기 감산한다고 해서 유가가 단기 급등이 나왔지만 결국 다시 내려가고 있어요. 얼마 전까지 하더라도 이스라엘 이슈 때문에요. 중동 전쟁이 난 다음에 유가가 100달러, 120달러 간다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다시 70달러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웃기는 놈들이에요. 그렇죠? 외국의 전문가라는 놈들이. 그렇죠? 네. 시장은요. 연말까지 해서 나쁠 건 없고요. 최악의 상황, 혹시 모르는, 제가 딴 생각이 많아가지고 만에 하나 생각을 많이 하는데 혹여나 제가 생각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테러가 발생했을 때 9.11 같은 그런 일이 아니고서야 시장은 지금 무너질 수 없는 시장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선은 시장의 반등 따라서 얘도 같이 갑니다. 가격 전략 1차 75,000원 보셔야 되고 그다음 다시 77,000원 가는 거 보셔야 되고 돌파한다면 다시 9만 원 가는 거 보셔야겠죠. 잘 사셨고 흔들리면 안 되시고요. 밑으로 떨어지더라도 극히 제한적일 겁니다.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오히려 매수 대응해야 되는 자리로 보이고요. 저도 이 정도 안정되고 반등 나올 때 개인적으로도 추천하고 싶은 종목이 되는 자리니까 우선 걱정보다는 홀딩하신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저희 이어서는 다음 상담 만나볼 텐데 다음은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HL만도요. 네, HL만도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35,700원에 10%요. 네, 35,700원 매수가에 10% 비중. 오늘 종가 기준으로 36,100원입니다. 자, 만도 저희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예, 시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 그 자동차 업종 괜찮은 것 같아서 매수하시는 건가요, 혹시나? 좀 낙폭이 좀 컸던 것 과했죠. 같아서요. 낙폭이 좀 과했죠. 저도 사실 오전 방송에서 4만 원대 초반 추천했다가 혼이 났습니다. 사실 그 자리가 차트상으로도 완전 저점 자리에서 바닥을 찍었던 자리들인데 그 자리를 10월 달에 시장의 영향을 받으면서 깨버리더라고요. 근데 보통 이럴 경우 시장에서 보시면 요즘 자동차 업황 자체, 업종 자체가 원체 튼튼하잖아요. 기아도 그렇고 다시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데 이 라인을 깼을 경우에 다시 이 회복을 하는 자리가 항상 나오는데요. 그 자리까지가 4만 1,000원, 2,000원 자리라 단기 반등으로 충분히 저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은 돼요. 그래서 혹시라도 목표하시는 가격이 얼마인지는 제가 모르겠으나 개인적인 추천은 우선 버티시면서 한 4만 2,000원까지는 보시는 게 어떨까 싶은데 시청자님 생각은 어떠신지 좀 궁금하긴 해요. 1차 저항선이 4만 원에서 4만 1,000원대 정도 보고 있습니다. 맞아요. 네, 정확하게 보셨고 뭐 실적에 대한 흐름은 체크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뭐 괜찮게 잘 나와줬거든요. 예. 최근에 이익 자체 보시면 작년, 재작년 요 근래 들어서 사상 최대 이익을 좀 보여줄 거예요. 그 주가 자연스럽게 올려칠 거고 저는 사실 1차로 보신 저항선 자체 보신 자리가 맞긴 한데 조금 더 높게 보실 생각 혹시 있으실까요? 한 4만 5천 원 정도. 45,000원 정도. 예. 이거를 혹시 좀 짧게 보셨을까요? 중기로 보셨을까요? 그 기간은 상관없습니다. 예, 제가 질문을 드려 죄송한데 왜 그러냐면 얘가 이번에 4만 1,000원, 2,000원 저항선 뚫잖아요. 그럼 5만 원 이상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커서 그래요. 근데 기간적으로 봤을 때도 짧게는 조금 힘들고 약간은 조금 내년 1분기 정도까지는 보셔야 될 거예요. 저는 사실 연말까지 해서 4만 원대까지 회복은 나올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내년에 연말에 FOMC에서 이제 금리에 대한 얘기 나오면서 내년 상반기 금리 인하에 대한 이슈가 같이 시장에 잡혀버리게 되고 또 하나 보고 있는 게 뭐냐면 다른 게 아니라 바이든 쪽이나 트럼프 쪽이나 공화당이나 민주당이나 뭔가 정책적인 드라이브를 걸 거예요. 그러니까
공화당 경선 후보들이 나오면서 TV 토론회 하면서 뭔가 새로운 정책을 끄집어낼 건데 거기에 맞춰서 자동차 업종에 대한 내용들이 같이 무조건 나올 거고 거기에 조금 호재거리들이 나올 수가 있어서 주가의 펌핑 자체가 전체적으로 기관들이 입지를 부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내년 1분기까지는 좀 보시는 전략을 갖고 한 5만 원까지 보시는 게 저는 맞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혹여나 만약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동의를 하신다면 좀 버텨보시고 그게 아니라 좀 짧게 보신다면은 그래도 4만 원 돌파하는 것까지 보시고 매도하시는 게 저는 맞지 않을까. 이렇게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